택시기사 딸?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니? 강남 한복판 고급 한옥 레스토랑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였죠. 우리 아들 상대로 팔자 한번 고쳐보게? 신랑 측 어머니 한미정이 생수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신부 서윤아의 머리 위로 천천히 부어버렸습니다. 콸콸콸. 물이 윤아의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옷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택시기사 딸이니까 가정교육도 안 된 거야? 한미정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아는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입을 다문 채 얼어붙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신부 측 어머니 정은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딸의 손을 잡고 한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죠.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은숙은 딸을 데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미정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후회? 내가 택시기사 집안이 나한테?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걸. 이 충격적인 상견례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고급 한옥 레스토랑 앞이었습니다. 오후 6시 상견례 약속 시간 10분 전이었죠. 정은숙은 딸 서윤아의 손을 꼭 잡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윤아는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 차림이었고 은숙은 검소하지만 단정한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떨려. 윤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은숙은 딸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윤아 예쁘고 착한데 뭐. 두 사람은 레스토랑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입구 앞에 서 있던 여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바로 신랑 측 어머니 한미정이었습니다. 한미정은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을 든 채 옆에 서 있는 남편과 아들을 대동하고 있었죠. 그녀의 시선이 은숙과 윤아가 내린 택시를 향했습니다. 택시는 아직 그 자리에서 출발하지 않았고 기사님이 잠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미정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니? 은숙과 윤아가 가까이 다가오자 한미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은숙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네네. 어서 들어가요. 한미정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일행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옥 인테리어, 은은한 조명, 정갈하게 차려진 테이블이 보였죠. 자리에 앉기 직전이었습니다. 한미정이 은숙의 팔을 살짝 잡으며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저기 사돈어른. 은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미정은 미소를 유지한 채 하지만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혹시 시댁 쪽 친척들이 물어보면요. 기사님이라고 해주시죠. 네. 은숙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택시 타고 오신 거 보고 혹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요. 그냥 기사님 모시고 왔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서요. 한미정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분명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이. 은숙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윤아의 표정이 작게 굳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숙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한미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먼저 자리로 향했습니다. 유나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미안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엄마, 괜찮아. 은숙은 짧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시댁 측 가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신랑 아버지, 신랑 그리고 신랑의 누나 부부까지 모두들 밝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신랑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오시느라 힘드셨죠? 어디서 오신 거예요? 은숙이 대답하려는 순간 한미정이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아, 기사님 모시고 오셨대요. 편하게 오셨죠? 은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편하게 왔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물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죠. 한미정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자, 이제 주문할까요?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화는 주로 신랑 신부 이야기, 결혼 준비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만 마셨죠. 한미정은 계속해서 자신의 집안 이야기,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운영하는 성우로지스가 이번에 확장하거든요. 물류 쪽에서는 꽤 알아주는 회사예요. 은숙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랑의 누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근데 사돈 어른은 무슨 일 하세요? 순간 테이블 위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숙이 입을 열려는 순간 유나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 혼자 저 키우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신랑 누나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미정이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자, 이제 식사 나왔으니까 먹으면서 얘기해요. 음식이 나오고 사람들은 다시 밝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은숙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 속에 무언가가 천천히 끓어오르고 있었죠. 유나는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 옆에 앉아 작게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한미정은 그런 두 사람을 힐끗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택시 타고 오는 집안이야. 격이 다르지. 그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건배할까요? 두 집안의 경사를 위해서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의 손은 잔을 쥔 채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한정식 코스 요리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었죠. 사람들은 밝게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식장은 정했어요? 신혼집은 어디로 알아보고 있나요? 신랑 측 가족들은 친절하게 물었고 유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미정은 계속해서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운영하는 성우로지스가 이번에 신규 계약 몇 개 따냈어요. 물류업계에서는 꽤 알아주는 회사거든요. 은숙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물을 한 모금씩 마실 뿐이었죠. 한미정은 은숙의 조용한 모습을 힐끗 보며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역시 격이 다르니까 말도 없네. 그때였습니다. 신랑의 누나 남편 그러니까 매영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돈어른 남편분은 무슨 일 하셨어요? 순간 테이블 위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나의 손이 물잔을 쥔 채로 굳어졌습니다.
한미정의 시선이 재빨리 은숙에게로 향했죠. 은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매영이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은숙이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남편은 평생 택시를 몰던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테이블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깜빡였고 누군가는 물잔만 바라봤죠. 한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택시기사? 내가 아까 기사님 모시고 왔다고 하라고 했는데 진짜 택시기사였어? 한미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매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택시기사 하셨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은숙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분은 20년 넘게 택시를 몰았어요. 그리고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직업이 낭만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한미정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낭만? 택시 기사가 낭만? 신랑 아버지가 재빨리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고생 많으셨겠어요. 네, 고생했죠. 은숙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미정은 입맛을 다셨습니다. 속으로 생각이 꼬리를 물었죠. 택시기사 집안이 우리 집안이랑 사돈을 맺겠다고? 이게 말이 돼? 그녀는 은숙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체면도 모르고 택시 타고 온 거였네. 식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은 이전보다 말이 줄었고 은숙 쪽을 보는 시선에는 어색함이 묻어났죠. 유나는 거의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그런 딸의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유나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죠. 한미정은 여전히 밝은 척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제 다음 코스 나오니까 더 드세요. 하지만 그녀의 미소 뒤에는 분명한 불쾌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신랑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됐어. 일단 식사부터 하자. 한미정이 아들의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신랑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한미정이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예단 보러 가는 건 그대로 하는 거죠?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좋아요. 그럼 시간 맞춰서 연락드릴게요. 한미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달콤한 과일과 전통떡이 예쁘게 담겨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 달콤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작은 포크로 과일을 찍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은숙은 디저트를 한 입 먹으며 조용히 한미정을 바라봤습니다. 한미정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일부러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이 집안이랑 사돈 맺을 순 없어. 우리 체면이 있는데. 식사가 끝났습니다.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가벼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 또 봬요. 하지만 그 인사는 이전의 밝음과는 달랐습니다. 어색하고 형식적이었죠. 은숙과 유나는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한미정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택시기사 집안이라니. 옆에 있던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 괜찮아 보이던데. 뭐가 괜찮아요? 체면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미정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미정은 가방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막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는 걸. 식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한미정은 밝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혼 날짜는 다음 달 둘째 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머님. 유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직원이 따뜻한 보리차를 담은 주전자를 들고 왔습니다. 차 더 드시겠어요? 네, 주세요. 한미정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나도 엄마 앞에 놓인 빈 찻잔을 보고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놓인 물병을 집으려 했죠.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쌓인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물병을 집는 순간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툭! 물병이 살짝 기울었고 뚜껑이 열려있던 물이 쏟아졌습니다. 철벅! 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지며 한미정의 옷끝자락을 적셨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의 소매 부분이었죠. 아! 유나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유나는 황급히 냅킨을 집어 한미정의 옷을 닦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정은 유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어요. 한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실수? 한미정이 유나를 쏘아봤습니다. 이게 실수로 나올 일이에요? 신랑이 조심스럽게 끼어들려 했지만 한미정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한미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적셔진 소매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유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해요? 한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은숙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은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한미정이 은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비웃듯 코웃음을 쳤죠. 당연히 잘못 가르쳤죠. 네. 이런 자리에서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잖아요. 한미정의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이 어색하게 눈치를 봤습니다. 누군가는 물잔을 만지작거렸고 누군가는 천장만 쳐다봤죠. 유나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됐어요. 한미정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생수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천천히 열었죠. 지직. 은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미정은 대답 없이 생수병을 유나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신랑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콸콸콸. 차가운 물이 유나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물은 유나의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목으로, 옷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유나는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몸을 떨며 고개를 숙인 채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택시기사 딸이니까 이런 것도 못 배우는 거야. 한미정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을 더럽히지 마. 테이블 위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은 입을 다문 채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랑은 어머니와 유나를 번갈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은숙은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물에 젖은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모습을, 한미정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빈 생수병을 내려놓는 모습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모습을. 은숙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유나에게 다가가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유나가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은숙은 딸을 감싸 안듯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미정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집안 주제에 우리 집안이랑 사돈을 맺겠다고? 하지만 은숙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죠. 은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레스토랑 안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한미정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라고요?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은숙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잡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미정은 그 된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후회? 내가? 옆에 있던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저 정도는 해야 정신 차리지. 한미정은 냅킨으로 손을 닦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랑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됐어. 내가 알 바 아니야. 한미정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자. 더 있을 필요 없어. 신랑 측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였죠. 레스토랑 밖으로 나가며 한미정은 생각했습니다. 후회? 말도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걸.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우로지스 본사 대표이사실이었죠. 신랑 아버지 김태주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죠. 딸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영지원팀장의 전화였습니다. 네, 팀장.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팀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대한유통운수에서 연락 왔습니다. 우리 회사랑 모든 거래를 중단한다고. 뭐? 김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커피 잔이 책상 위에서 쏟아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거래 중단입니다. 즉시 효력입니다. 이미 공문이 왔습니다. 김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대한유통운수, 업계 최대 규모의 운송그룹이었습니다. 성우로지스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거래처였죠. 이유가 뭐래? 그냥 일방적 통보였습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태준은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당장 회의실로 와. 긴급회의 소집해. 네, 대표님. 전화를 끊자마자 비서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뉴스 보셨습니까? 무슨 뉴스?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경제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대한유통운수, 성우로지스와 거래 전면 중단. 김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거래 중단이 성우로지스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 이게 대체 김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내 한미정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뉴스 봤어? 봤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한미정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집에서 기다려. 내가 알아볼게. 전화를 끊고 김태준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상황 보고해. 김태준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경영지원팀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대한유통운수와의 계약은 우리 매출의 40%입니다. 연간 약 200억 원 규모죠. 거래가 끊기면 즉각적인 자금 경색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팀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래처들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곳에서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김태준이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야? 왜 아무 이유 없이 거래를 끊는 거야? 그때 영업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혹시 어제 상견례 상견냐? 김태준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제 상견례에서 무슨 일 있었습니까? 순간 김태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제 상견례, 사돈 측 어머니가 마지막에 한 말, 후회하게 될 겁니다. 설마? 김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연일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일단 대한유통운수에 연락해. 사장님이랑 직접 통화할 수 있게. 네, 대표님. 회의가 끝나고 김태준은 대표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죠.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너도 들었구나. 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아버지, 혹시 어제 일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일? 어머니가 유나한테 그렇게 한 거.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김태준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한국물류공사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거래 재검토하겠다고. 당분간 신규 계약은 보류한다고 합니다. 김태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한국물류공사, 또 다른 주요 거래처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없이 서 있었죠. 그 순간 김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미정이었습니다. 여보, SNS 봤어? SNS? 어제 상견례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어. 김태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몰래 찍었나 봐. 내가 물 부은 장면이. 한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김태준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급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검색했죠.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어제 상견례 장면이었습니다. 한미정이 유나에게 물을 붓는 장면. 택시 기사 딸이니까 라는 소리. 그리고 댓글들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 미쳤네. 저게 사람이야?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김태준은 화면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어제 그 상견례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그리고 사돈 측 어머니가 한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그는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성우로지스 회의실에는 긴급 대책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김태준은 여러 통의 전화를 받고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표님, 한국물류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내용이야? 계약 재검토, 거래 보류. 다들 비슷한 내용입니다. 김태준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도대체 왜? 그때 영업팀장이 급히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화면에는 경제뉴스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대한유통운수 정은숙 회장, 딸 혼사 파기 관련 입장 발표. 김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은숙 회장? 영업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한유통운수 회장입니다. 어제 상견례 오셨던 분이.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봤죠. 김태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어제 상견례에서 사돈 어른이라고 불렀던 분이 대한유통운수 회장이었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정은숙의 사진과 프로필이 떠 있었습니다. 정은숙, 대한유통운수 그룹 회장, 업계 경력 30년, 국내 최대 종합 물류기업 경영. 김태준은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럴 수가. 민수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장님한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태준은 천천히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제 그 상견례가 떠올랐습니다. 택시 타고 온 사돈, 기사님이라고 해라던 아내의 말, 택시기사 집안이라며 무시하던 분위기, 그리고 마지막에 물을 부은 장면. 택시기사 딸이니까. 김태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우리가 대한유통운수 회장님을. 영업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뉴스에서 회장님 입장 발표가 나왔습니다. 김태준이 화면을 봤습니다. 정은숙 회장의 공식 입장이 떠 있었죠.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일은 저희 가족에게 큰 상처였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한유통운수는 앞으로 파트너사 선정에 있어 기업의 윤리와 인권의식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김태준은 그 글을 읽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완전히 끝났어.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기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뭐? 상견례 영상이 확산되면서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민수가 다시 SNS를 확인했습니다.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무시하더니 그게 회장이었네. 인생 역전 실화냐. 성우로지스 망하겠다. 이런 회사가 물류업을 한다고? 그리고 기사들도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성우로지스, 상견례 갑질 논란, 대한유통운수 회장 딸에게 물 부은 시어머니, 직업차별 논란, 성우로지스 신뢰도 추락. 민수는 휴대폰을 쥔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떡해요? 김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의 머릿속에는 어제 정은숙이 했던 말이 맴돌았습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제야 그 말의 무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이 택시를 타고 온 이유, 검소한 옷차림, 조용히 앉아있던 태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녀는 시험했던 겁니다.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본질로 보는지, 직업이 아닌 인간으로 대하는지, 그리고 성우로지스는 한미정은 그 시험에서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김태준은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어떻게 된 거야? 뉴스 봤어? 한미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어? 뭘? 사돈 어른이 대한유통운수 회장이라는 거.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한미정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사돈 어른이 정은숙 회장이야. 대한유통운수 그룹 회장. 그게 무슨 소리야? 한미정의 목소리에서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당신이 어제 물을 부은 그 사람이 우리 회사 최대 거래처 회장이야. 찰칵 전화기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영업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태준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대한유통운수에 사과문을 보내. 공식 사과문. 네, 대표님. 그리고 정은숙 회장님께 직접 면담을 요청해. 내가 직접 사과하겠어. 민수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 완전히.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한 우리가 완전히 잘못했어. 회의실 밖에서는 기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플래시 터지는 소리, 질문 쏟아지는 소리. 성우로지스는 지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제 상견례에서 한미정이 부은 물 한 병이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성우로지스 본사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죠. 대표님, 상견례 사건에 대해 입장 밝혀주십시오. 정은숙 회장께 사과하실 건가요? 김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그는 곧바로 대표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쌓여 있었죠. 모두 나쁜 소식뿐이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경영지원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추가 보고 드립니다. 말해봐. 한진물류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김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진까지? 네. 그리고 우리 주요 거래처 중 3곳이 더 계약 재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김태준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매출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약 60%입니다. 60%? 김태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은행? 신용 등급 재평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대출 한도 축소 가능성이 있다고. 김태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게 다 하루 만에.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죠. 김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미정이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집에 못 있겠어. 한미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기자들이 집 앞에 몰려 있어. 우리 아파트까지 왔어. 뭐? 경비원이 막고 있긴 한데. 이거 어떡해? 한미정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집 안에 있어. 절대 밖에 나가지 마. 여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김태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뭐,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한 거야. 겉모습만 보고 무시한 거야. 김태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한미정이 항변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했잖아. 사람 머리에 물을 부었잖아. 그건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우리가 완전히 잘못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태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민수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어요. 뭐? SNS에서 우리 회사 욕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민수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SNS에는 성우로지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회사 망해야 함. 직원들도 똑같을 듯. 성우로지스 절대 이용 안 함.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퇴사 의사 밝힌 사람도 있대요. 김태준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모두 내 책임이야. 아버지, 내가 아내를 제대로 못 말렸어. 내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김태준은 회의실에 임원들을 모았습니다. 모두들 어두운 표정이었죠. 상황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심각합니다. 김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거래처 이탈, 신용도 하락, 여론 악화, 모든 게 최악입니다. 영업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정은숙 회장님께 면담 요청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절당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에서 연락 왔는데 면담 불가하다고 합니다. 경영지원팀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김태준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일단 공식 사과문을 내겠습니다. 언론 브리핑도 하고 그걸로 충분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태준은 혼자 대표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사과문을 작성했죠. 하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똑똑.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내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은숙 회장님 측에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는 기업가는 함께 갈 수 없다. 그렇게 전하셨답니다. 김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은숙 회장의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용서는 없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김태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여보. 한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김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같이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성우로지스 사태, 기업 윤리 논란으로 확산. 전문가들, 기업 이미지 회복 어려울 것으로 전망. 한미정은 TV를 끄고 말했습니다. 나 정말 몰랐어. 그분이 회장님인 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김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이든 아니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됐어. 한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지.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 말 기억나?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한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그 말의 무게를 알겠어.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우로지스도 그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성우로지스 본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기자들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죠. 김태준은 단상 앞에 섰습니다. 옆에는 민수와 임원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김태준은 준비한 사과문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먼저 정은숙 회장님과 따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태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저희 가족이 상견례 자리에서 보여드린 태도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편견으로 대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김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특히 저희 가족이 보여드린 행동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부인분께서는 왜 이 자리에 안 나오셨습니까? 김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도피하시는 겁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김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은숙 회장께 직접 사과하셨습니까?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사과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준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회사 경영에 있어서도 사람을 존중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매출 손실은 어느 정도입니까? 직원 해고 계획은 있습니까? 회사 존폐 위기라는데 사실입니까? 김태준은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김태준은 대표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고생은 무슨, 이제 시작이야. 김태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경영지원팀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중앙물류에서도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중앙까지. 김태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직원 20명이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20명? 네. 대부분 영업팀과 경영지원팀입니다. 김태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회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죠. 한편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한미정은 집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끄고 커튼도 내린 채였죠. 휴대폰에는 지인들의 연락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딸랑.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미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한미정이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저, 유나예요. 한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유나. 머리에 물을 부었던 그 신부였습니다. 한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조용한 표정이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한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한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온 건 어머님을 원망하러 온 게 아니에요.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민수 오빠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도 이 상황이 괴로워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희 엄마가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요. 한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잘못한 건 나야. 한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내가 완전히 잘못했어. 유나가 한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내 엄마가 택시를 타고 온 게 그게 뭐가 문제였을까? 한미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이든 아니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됐어. 나는 정말 최악이었어. 유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요. 됐어. 내 엄마는 당연히 화나실 거야. 한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라도 용서 못할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고마워. 정말. 한미정은 유나를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한미정은 다시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상견례 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는 은숙과 유나. 기사님이라고 해라던 자신의 말. 택시기사 딸이라며 무시하던 태도. 그리고 마지막에 부은 물. 모든 게 부끄러웠습니다. 한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녁이었습니다. 김태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지쳐 있었죠. 여보. 한미정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유나가 다녀갔어. 유나가? 김태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나한테 위로하러 왔어. 한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했는데 그 애가 날 위로하러 왔어. 김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 정말 최악이었어. 사람을 완전히 잘못 봤어. 한미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태준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회사는 어떻게 됐어? 좋지 않아. 계속 악화되고 있어.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성우로지스는 이제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한미정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회사도 돈도 체면도 아니었다는 걸.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우로지스 본사는 예전과 달리 조용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직원들의 발걸음도 회의실 안의 목소리도 작아졌죠. 김태준은 대표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거래처의 70%가 떠났고 직원들도 계속 퇴사하고 있었죠. 은행은 대출 한도를 축소했고 신용 등급은 2단계나 떨어졌습니다. 똑똑.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응. 유나가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숙 회장님을? 네.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김태준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연락해봐. 어떻게든.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정은숙 회장의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면담을 허락한다는 내용이었죠. 단 한미정 혼자만 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한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골랐습니다. 화려한 옷은 모두 제쳐두고 검소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오후 3시였습니다. 대한유통운수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한미정은 비서의 안내를 받아 들어갔습니다. 정은숙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분한 표정이었죠.
앉으세요. 은숙이 말했습니다. 한미정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은숙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습니다. 직업으로 사람을 나눴습니다. 한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은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다고요? 네. 너무 늦었다는 거 압니다. 한미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회장님께도 유나에게도. 은숙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한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운전기사도 있고 차도 여러 대 있지만 택시를 탔어요. 은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는 사람인지. 한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남편은 정말 택시 기사였습니다. 평생 운전대를 잡았죠. 은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은 손님 한 분 한 분을 존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직업이든. 한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웠습니다. 사람은 직업이 아니라 인격으로 봐야 한다고. 은숙이 한미정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반대였죠. 죄송합니다. 한미정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은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한미정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은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딸 유나가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 합니다. 한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나가 저를? 네. 그 애는 착한 아이예요. 당신이 그렇게 대했는데도. 은숙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용서하지 못해도 딸이 용서한다면. 한미정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은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나누지 마세요. 네.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성우로지스도 바꾸세요. 사람을 존중하는 회사로. 은숙이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한미정이 받아봤습니다. 거래 재개 제안서였습니다. 이건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사내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은숙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공헌 활동도 해야 합니다. 택시 기사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한미정은 그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그때는 정말 끝입니다. 은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한미정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와 부끄러움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성우로지스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김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유통운수에서 거래 재개 제안을 받았습니다. 임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김태준이 조건들을 설명했습니다. 인권 교육, 사내 문화 개선, 사회 공헌 활동.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네. 이번 일로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김태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회사는 결국 무너진다는 것. 한 달 후였습니다. 성우로지스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직원 대상 인권 교육이 시작되었고 택시 기사들을 위한 휴게 공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회사 내부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죠. 김태준과 한미정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유나는 결국 결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냈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미정은 택시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과 대화도 나눴죠. 어디 가세요? 강남이요. 네, 알겠습니다. 한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되었으니까요.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정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기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전하게 가세요. 한미정은 차에서 내려 걸어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체면은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진짜 품격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존중과 배려에서 나온다는 걸. 그리고 그 교훈은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웠지만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정은숙 회장의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 속에서 한미정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우로지스도 새로운 회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회사.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일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